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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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2021년 건강서울 페스티벌 랜선 약상담소 두 번째 프로그램 면역력을 높이는 의외로 쉬운 방법 진행 맡은 최미경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해 주실 유튜브 채널 진약사톡을 운영하시는 진정주 약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정주 약사입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제목이 면역력을 높이는 의외로 쉬운 방법이라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건강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서 면역력이 저하된 증상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 일치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대로 늘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푸석푸석 잘 붓고 그렇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도 높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것 말고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염증이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그러니까 전 국민, 전 세계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가장 흔한 질병이 잇몸 염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속에 열이 많은 거예요. 이 속에 열이 많으면 그 열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코가 막히고 눈이 충혈되고 그다음에 입안에 염증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구취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염증 또 관절염이나 근육통 이런 것이 많은 것도 염증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그 몸속에서 면역 반응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염증이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요. 염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항체가 생겨야 되는데 그 항체가 생길 때 주사 맞은 부위가 붓고 아프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염증 반응으로서 항체가 생기기 위한 첫 번째 반응인데요. 그런데 이런 염증이 몸에 항상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그러면 어딘가에 그 사람 몸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면역 반응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이 계속해서 소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이미 소진되어서 좀 다운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당뇨가 있는 사람들 있죠. 당뇨가 있으면 이것이 왜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거든요. 당분이 높아서. 그렇게 되면 온 몸이 염증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흔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뇨 환자들은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면 회복이 굉장히 더뎌요. 그 외에도 뭐 이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피 속에 기름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면역력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아주 오래된 만성적인 위장병, 그래서 위장이 나빠서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것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징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볼게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효소작용이 부족하니까 소화불량, 변비, 때로는 설사, 속이 메스꺼림이 있고 그다음에 대사를 해야 되는데 대사를 못하니까 피로, 그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대사를 해야 되는데 단백질 대사를 못하면은 통풍, 그래서 통증이 잘 생기고 지방 대사를 못하면 고지혈증, 탄수화물 대사를 못하면 당뇨, 그리고 대사 중에서 스트레스를 잘 대사를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잘 받고 화가 속에 쌓이는 거, 이런 거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증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 힘든데 이 면역력 떨어진 걸 다시 좀 끌어올리려면은 그 생활은 어떻게 하고 먹는 건 어떻게 하고 조금 도움이 되는 그 영양제 같은 것도 있나요? 그것이 오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져 있는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 그리고 이미 면역력이 좋은 사람도 항상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예. 언제나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상이지만 앞으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차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대로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해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네. 몸에 염증이 자꾸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몸속에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요즘 사람들의 몸의 염증은 외부에서 병원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염증은 별로 없어요. 네. 자기 몸속에서 해독되지 않은 노폐물들이 많아서 그 노폐물로 인한 염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해독이 잘 되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몸의 해독은 잠자는 동안에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수면. 네. 제 그렇죠.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독은요, 우리 몸 속에서 이제 있는 효소로 생기는 건데요. 효소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효소가 밤에 활동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밤에 내가 야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효소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잔뜩 먹고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다음날 얼굴이 붓죠. 네. 푸석푸석하고 영 컨디션이 안 좋아요. 머리도 맑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해독이 덜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녁에 뭐 7시 이후에는 이렇게 무거운 식사를 하지 않는 거,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먹는 내용도 중요한데, 내용들 중에서 현대인들이 놓치기 쉬운 거, 뭐 기름진 음식이 나쁘다, 뭐 과식이 나쁘다, 이런 것은 누구든지 다 아실 텐데요. 중요하게 우리가 다 놓치기 쉬운 것이 사실 설탕이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제가 만든 그 영상이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저도 놀랐거든요. 네. 그게 30년 전에 어떤 분이 예언을 한 거예요. 마트에서 팔면 안 되는 음식. 네. 이제 그거가 제가 한 30년 전에 처음 약국을 시작했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접했었는데요. 그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예언처럼 맞아 떨어진 거예요. 설탕이거든요. 네네. 한국인들이 1인당 평균 1년 동안 섭취하는 설탕의 양이 약 27kg라고 하더라고요. 27kg면 초등학교 2학년 몸무게인데, 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요즘에 설탕을 스푼으로 떠먹는 사람은 없죠. 네. 전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설탕을 먹고 있는 걸까요? 빵? 그러니까요. 당연히 빵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직감하실 거예요. 빵, 집에서 혹시 빵 만들어 보셨어요? 한 3분의 1 설탕, 3분의 1 그렇죠. 버터, 3분의 1 그렇죠. 밀가루. 예, 예. 버터랑 설탕 이런 것이 빠지면은 과자, 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만들어 보면 놀라거든요. 요즘에는요, 카페 음료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음료수가. 네네네. 음료수가 너무너무 문제고, 그러니까 음료수 중에서 거의 설탕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을 정도죠. 제가 사이다 콜라, 네. 사이다 콜라 500ml에 들어가 있는 설탕의 양을 듣고 제가 정말 놀랐거든요. 500ml? 네. 예. 어른 밥수저로 한 10스푼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어. 그 콜라, 사이다 벌컥벌컥 완샷 할 수 있잖아요. 네. 오렌지 주스, 무가당 이런 것도 다 설탕 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또 과일도 달아야 맛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과일이 너무 예쁘고 크고 너무너무 단데, 그 과당이라는 거, 그게 네. 설탕은 사실 포도당과 과당이 1대1로 결합한 것이 설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당은 과일에 들어있는 게 또 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당이 몸에 들어오면 과당이 대사되는 과정이 알코올과 아주 유사하다고 해요. 아, 과당이 술하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그게 간이 피곤해지잖아요. 그리고 술이 몸에 들어가면 지방간이 되거든요. 네. 근데 과당이 몸속에 많이 들어오면 과당은 1차적으로 에너지원이 되지 못하고요. 일단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대사 과정이 알코올과 굉장히 유사하고 이것이 거의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거의 요즘 그것도. 과일만 드시는 분 많은데.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심각한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과일은 과당 위에도 뭐 식이섬유도 있고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들이 들어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은 편이죠. 아주 많이 먹지 않으면. 더 나쁜 것이 음료인 것 같아요. 아, 음료를 조심해야 되고, 과자, 빵 이런 거를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면역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가능한 줄이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과일하고 액상으로 되어 있는 음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언급하시고 싶었던 거는 밤에 늦게 먹는 야식.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밤에 늦게 먹는다는 건 깨 있어서 그러니까 충분하지 못한 수면. 그렇죠. 그래서 해독이 안 되는 거. 예. 아, 이런 걸 우리가 피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러면서도 워낙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좀 부족하고 빨리 힘을 내야 될 때는 뭘 조금 섭취를 해볼까요? 저희가 약사니까 또 약 맞아요. 얘기를 안 할 저희는 수가 약 얘기 안할 없겠죠. 수 또 없어요. 한편으로 그래요. 사람들이 음식으로만 하고 싶어 하시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잘해요. 태평양을 건너갈 때 뭐 굳이 뗏목 타고 가겠어요. 또 아. 배 타고 가겠어요. 네.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비타민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해서 약국에서도 이렇게 취급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름이 일반 의약품 하니까 사람들이 약인 줄 아시는데요. 이거 식품인 거거든요. 아. 그래서 자기 몸에 꼭 맞는 비타민을 잘 챙겨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편한, 훌륭한 식이요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비타민 B하고 C를 꼭 권해요. 비타민 B, C가요, 사실은 보약보다 훨씬 더 좋은 보약 같은 것,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면역력 향상에 무엇보다도 이제 노폐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비타민 B하고 C가 이런 노폐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염증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타민 B, C가 값이 싸요. 예, 가격이 하나씩 정말 보면, 싸고 그리고 몸 안에 축적되지를 않아요. 네. 매일매일 먹었을 때 그냥 그날 필요한 용량이 쓰이고 그대로 배출이 되니까 네.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간이 나쁘면 해독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간 세포를 부활시키고 간의 해독 작용을 높여주는데 비타민 B, C가 가장 효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C를 먹으면 하루에 하나 정도씩 먹으면 되나요? 이제 그게 좀 사람들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네. 잠깐만요. 그리고 비타민 C를 음식으로 먹으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귤 하루에 10개? 그게 비타민 C를 많이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요, 실험실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네.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예. 오늘 음식 얘기해 주셔서 아주 감사한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타민제 중에서도 천연 비타민을 표방해서 이제 가격이 비싼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천연이라는 표기 자체가 사실은 틀린 거예요. 음, 천연만으로 그렇게 네. 비타민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천연이 조금 섞여 있는 정도고요. 천연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TV 프로 중에서 아주 시골 전원 생활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한번 텃밭. 보시면 어떠세요? 아주 건강하고 피부도 좋고 뭐 네. 그렇게 보이시던가요? 저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비타민 B, C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연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과일을 통해서 비타민 B, C를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면 사실은 비타민보다도 우리가 원치 않은 과당을 훨씬 많이 먹는 것이 되어서 과당은 아까 그 떨어뜨리는 거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과당을 많이 먹게 되면 필연적으로 네. 그 콜레스테롤 중에서 중성 지방이 아주 이렇게 위로 직행하게 상승하는군요. 되죠. 너무너무 네. 상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과일은 권하지 않고요. 네.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도 B는 사실 과일보다도 고기에 오히려 더 많이 들어 있거든요. 돼지고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비타민 B를 제대로 섭취를 하게 되면 고기를 먹어서 기름기를 많이 먹어서 오는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조절하게 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그 정도로 먹으려고 하면 사실 고함량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종합 영양제 안에 들어있는 그런 뭐 한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 정도 아. 들어있는 걸로는 네네. 좀 어렵고요. 네. 저는 세 자리 숫자, 세 자리 네. 1000. 예. 100이죠. 아, 비타민 B면 100. 그러네요. 동그라미 세 개가 아니고요. 아, 동그라미 세 개 아니고. 자리 세 자리. 네. 100단위를 주로 권해요. 네. 비타민 B100은 최소 하루에 한 알. 네. 그러니까
B는 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이름이 복잡한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약국에 가셔서 비타민제를 보고 뭐 약사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시겠지만 그 성분 표시를 보면요. 숫자가 쭉 100으로 나와 있는 거를 사시면 돼요. 아, 쭉 네. 100으로 가다가 500도 하나씩 있고 그러면 더 좋겠죠. 아, 네, 예, 어떤 예, 것은 예. 500단위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하루에 하나. 비타민 B는 우리 몸 속에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뜻이 우리가 먹은 칼로리가 거의 다 노폐물로 축적되지 않고 제대로 다 에너지, 힘으로 네. 전환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B가 노폐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는 반드시 아침이나 오전 중에 주로 먹어야 되고요. 아, 활동해서 밤에는- 다 소모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밤에는 먹지 않아요. 밤에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아,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죠. 밤에는 숙면을 그렇죠. 해야 해독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500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시아노코발라민, 비타민 B12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어깨 결림, 눈 피곤함 이런 데 사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그렇죠. 아, 저도 비타민 B 이야기만 해도 네. 정말 흥미진진하거든요. 네. 뭐 1번은 마늘 냄새 나는 네. 티아민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먹어도 여러분 눈이 떠져요.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각성제 커피, 아침에 커피 없으면 하루 시작 못 하신다는 분들, 그 몸속에 에너지 대사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비타민 B를 먹으면 커피 마시지 않아도 하루가 산뜻하거든요. 아, 예.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B보다 또 오히려 더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 가장 저렴하거든요. 예, 60원? 그렇죠. 정말 저렴한데 이 비타민 C가요.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비타민 C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그 파괴 주범을 차단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자동차를 끌고 가다 보면 악셀 밟을 때 뒤에 배기가스 나오는 그런 거 보잖아요. 네. 우리 몸도 우리 몸 속에서 항상 어떤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대한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속에서 아주 복잡한 생화학 반응들이 일어나서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이제 면역 물질로도 전환하고 또 힘으로도 쓰고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몸속에서 생화학 반응의 그렇죠. 결과인데요. 예, 예. 그런 것을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할수록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데 그 노폐물 중에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어요. 네. 얼핏 들으면 산소라고 하니까 네.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노화시키고 파괴하는 주범이거든요. 네. 그래서 활성산소가 자동차의 뭐 배기가스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 활성산소를 이렇게 나이가 젊을 때는 우리 몸에서 이 활성산소를 차단하는 효소가 있어요. 예. SOD라는 효소가 있어서 예. 젊은 애들은 뭐 과격한 운동을 해도 주름살이 생기지 않거든요. 네. 나이 들면 과격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 몸이 이미 이제 활성산소에 많이 노출이 되었고 활성산소를 차단하는 그 효소는 그만큼 힘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네. 비타민 C를 거의 매 한두 시간 뭐 길게는 한 3시간마다 한 1000ml씩 네. 그렇게 먹는 방법을 쓰면 놀랍게도 세포가 살아나요. 아, 정말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 특별히 제 딸은요, 시험을 볼 때라든지 뭐 이럴 때는 비타민 C를 하루에 거의 15알에서 한 20알까지도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비타민 C 드시면 설사한다고 하시던데. 그렇죠. 한 3000ml에서부터, 그러니까 1000ml짜리 3알에서부터 설사하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드물고요. 네. 대부분은 하루에 6000ml까지는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럼 네. 뭐 설사가 크게 나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일부러 이제 비타민 C를 하루에 한 번에 한 20g 이렇게 비타민 C 음료에다가 네. 비타민 C 그 분말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섞어 가지고요. 네. 쫙 마시면 장 청소처럼 아, 시원하게 변을 보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실험도 해봤었죠. 요즘 변비도 많을 텐데. 아. 그런데 면역에 또 특별하게 더 좋은 거가 베타글루칸이라고 있다고 하던데요. 베타글루칸. 와, 네. 요즘에 사람들이 네. 정말 똑똑하실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제가 약사로서 더 사람들에게 자극을 받는데요. 베타글루칸은 탄수화물의 일종이라고 보면 돼요. 아. 소화가 되지 않는 탄수화물. 네. 여러분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의 일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 예, 예. 식이섬유는 우리 인간의 몸에는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효소가 없어서 장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데 장내에 이제 좋은 세균들 우리 몸을 이제 좋게 하는 그런 세균들의 먹이가 돼서 프리바이오틱스라고도 쓰잖아요. 네. 베타글루칸은 식물의 세포벽에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당이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그러니까 포도당 같은 네. 게 당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연결되는 방식이 베타 결합이라고 해서 베타글루칸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거든요. 네. 근데 베타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몸에서 소화를 못 시켜요. 예. 그래서 꼭 섬유질 같이 이것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당이 급격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좀 막아주는 섬유질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 혈당 조절에도 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역할이 얘가 면역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아. 면역에. 네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물질로서 얘가 들어가서 우리 몸에 뭐 새로운 어떤 낯선 작용을 통해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본래 모든 면역 세포는 우리 몸 안에 다 있거든요. 네. 기존에 자기 체내에 있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이 작용이 올라가게 해주는 거니까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작용 없이. 네. 그래서 뭐 암 환자들 항암 치료를 할 때 보조요법으로도 많이 쓰고요. 아토피나 비염이 있는 사람들, 간이 나쁜 사람들도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피로감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아, 이거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하게도 이렇게 피로감하고도 좀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피곤하면 아, 면역이 네.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2년 동안 앓고 있잖아요. 그 모든 국민들이 겪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그 다시 한 번만 더 그 면역에 좋은 거를 하나 좀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웃음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유튜브 그 진정주 약사님은 미소가 대단히 아름다우신 유튜버셨는데. 그렇죠. 웃는 사람들은 암에 안 걸린다는 이야기도 아,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용서하면 퇴원해서 집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도 제가 봤어요. 아, 이거 너무 재밌는 말인데요. 아. 용서를 하면 퇴원해서 집으로 갈 수 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웃는 거 중요하고 그렇죠. 네.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가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는 세균하고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세균은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 그 박멸을 시킬 수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그런 생명체의 특징이 아닌 정말 특이한 어떤 무생물에 가까운 물질이거든요. 근데 네. 이 바이러스는 활성화 상태, 비활성화 상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접촉이 되었다고 해도 내 몸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증상이 없는 것 같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키지 않는 뭐 그런 방법이 있어? 있어요. 너무 좋은 방법이 너무나 값싼 물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타민 C인 거예요. 아. 간염도 바이러스잖아요. 네네. 간염이 뭐 C형 간염, A형 간염 뭐 종류를 불문하고요. 예를 들면 또 독감, 감기 이런 것도 바이러스지만 대상포진도 바이러스거든요. 그거 아주 아프죠. 그렇죠. 오래 가고. 대상포진 무섭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거 바이러스 종류를 불문하고요. 모든 바이러스의 비타민 C가 불활성화인자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내 피 속에 아주 높은 농도로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기가 얼씬도 못하고 백신을 맞을 때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맞은 그날 그 뒷날 한 며칠 동안 할 수 있는 분들은 비타민 C를 하루에 한 1000ml짜리 열알 네. 혹은 그 이상 먹어보세요. 아. 설사를 하는 부작용 외에는 없거든요. 아. 그렇게 먹으면 그 백신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이럴 때 또 타이레놀하고 비타민 C. 그렇죠. 이럴 네. 때 또 비타민 C 고용량에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비타민 B거든요. 네.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그러니까 비타민 B의 상대적인 결핍이 올 수 있어서 그래서 B를 꼭 권하기도 하고 비타민 B 자체가 또 우리 몸에 해주는 효자 역할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B하고 C를 꼭 같이 드실 거를 권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베타글루칸도 좋겠네요. 아, 예. 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이 구각염이 되게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냐는 질문이 좀 들어왔네요, 지금. 아, 구각염이요? 네. 구각염은 입 가장자리가 찢어지는 거죠. 혹은 또 구내염. 그렇죠. 구내염도 예, 예. 같은 네. 걸로 이제 체질에 따라서 뭐 구각염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입 크려고 한다는 병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예. 저는 그게 어렸을 때 너무 믿어지지 않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계속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 때도 정말 입 크려고 그런다고 저는 믿었는데 믿으면서도 의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이거 여러분 비타민 B 결핍증이에요. 아. 비타민 B 결핍증이에요. C가 아니고 B요? 예. 네. 그렇지만 C를 같이 많이 먹어주면 아까 둘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하셨죠? 그렇죠. 예. C하고 B만 많이 먹어도 구내염, 구각염은 거의 잊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고 요즘 많은 게 비염인데 비염은 면역력을 높이면은 좀 덜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아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네.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염증이라고 했는데 그 염증에 비염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비염 치료제를 약국에서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 자세히 그 약곽을 살펴보면요. 비충혈 제거제라고 되어 있어요. 아, 네, 비충혈. 눈이 충혈되는 것처럼 코 속에 혈관이 있거든요. 이 코 속에 혈관이 충혈이 되면 코가 막혀요. 네. 그 혈관이 커져서 이제 이렇게 코의 그 통로가 좁아지는 건데요. 이것도 열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염증의 일종이니까 비염도 면역이랑 상당히 관련이 많고 네. 베타글루칸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은 비염에도 아까 우리가 면역력 높이려고 해서 했던 그 비타민 B군, C군, 그 다음에 베타글루칸,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가짐, 감사하면 더 좋다고 하셨고요. 네. 약사님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에서 다 못 다루신 거는 우리 진약사톡 여러분이 많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세 번째 프로그램 여드름, 미백,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약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